한일 관계 개선에 기대되는 차기 대통령은 윤석열인가? 일본 미디어. 요즘 일본 미디어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등 일부 야당 정치인에 대한 호감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로 선출됐을 때와 윤석열이 정치 선언하고 대선에 나선다는 발표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라이벌 30대 당수 선풍 국민의힘 급 부상 85년생이 문재인 정권의 도전장 윤씨의 등장은 한일 관계 개선의 정신호, 대일 관계 재건 의혹 윤석열씨, 출마 선언한 윤 전 총장 한일 관계의 의혹 등등 호감 일색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6월 30일 와우 코리아라는 매체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 기대되는 차기 한국 대통령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월 29일 내년 3월의 대선에 출마할 의향을 표명했다. 윤 씨는 출마 의향을 나타낸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일 정책에 대해 국교를 수립한 이후 가장 악화되어 회복 불가능할 정도까지 깨졌다고 비판, 애교는 실용주의, 현실주의에 서야 한다고 한 뒤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 그 진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미래 세대를 위해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할 생각을 밝혔다. 윤 씨의 대일과는 한일 관계 개선에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일면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를지도 모른다. 이날 윤 씨가 회견 장소로 선택한 장소는 서울에 있는 윤봉길 기념관. 이 장소를 회견 장소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윤 씨는 윤봉길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장소로 우리의 선조가 목숨을 바친 한국 건국의 토대인 헌법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사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윤 씨가 일본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지만 한일 관계를 개선의 방향으로 방향타를 돌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숙지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윤 씨가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조인이기에 기대할 수 있을까? 한국의 정치인 중에는 법조계 출신자가 많다. 24일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서 윤 씨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 혁신계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변호사 23일 출마 표명하고 윤 씨에게 강한 대항심을 보인 추미애 씨는 전 판사 최대 야당 국민의힘의 중진으로 윤 씨와 같은 29일에 출마 의향을 표명한 홍준표 씨는 검사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며 문 대통령이 스승으로 받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 변호사이다. 그 외에도 여야 모두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법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인물이 지금까지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으로서 국정에 임하는 가운데 한일에 걸친 여러 문제에서는 국제법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법조계 출신자였다고 해도 그것이 관계 개선에 직접 유효하게 작용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한일 관계가 증명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기대는 지금의 문정권의 내로남불에 대한 반작용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법치의 회복에 있다. 친일 유죄, 반일 무죄라고 비아냥거릴 정도로 왜곡된 법치가 한국인의 준법 정신, 준법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먼저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제법을 말할 필요도 없다. 2015년은 한일의 약속을 지킬 것, 그것이 법치의 방치에서 한국을 구하는 첫 걸음이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저쪽이 말하는 정확한 역사, 진실의 역사, 역사의 진상이란 반일주의에 입각한 날조 역사입니다. 실용적으로 협력이란 한국의 주장에 일본이 타협하여 꺾이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표를 획득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을 뽑는 국민이 바뀌지 않으면 한일 관계는 좋아지지 않는다. 친일 대통령은 모두 매국노라고 해서 탄핵된다. 애당초 한국인은 일본을 이길 생각밖에 없고 협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본인의 반감을 사는 일 잔뜩 해놓고 사재고 뭐고 없다면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없겠지요. 안정된 정권 운영에는 반일 대통령이라는 것이 된다. 다음 댓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반일을 외치면 지지율을 올리는 한국의 유권자가 있는 한 영구적으로 기대 따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영원히 절망밖에 있을 수 없다. 원흉은 한국 국민과 유권자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누가 취임하든 일본에 대한 반일 자세의 변화는 없다. 한국의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반일, 지지율을 올리는 데에도 반일을 악용한다. 한국 대통령은 반일 대통령이 아니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과거의 대통령을 봐도 분명하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에 있어서 한일 관계 개선은 한국의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제를 끊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한일 외교를 파괴한 문 정권 이상의 것은 없는 것 아닐까? 이대로 문 씨가 정권을 담당해 일본과의 단교를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그것이 제1의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댓글입니다. 반일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관계가 개선된다는 레벨이 아니다. 아무리 친일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 정서에 반일이 새겨져 있다면 반일이 끝날 수 없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반일의 정치 이용을 중단하고 반일 교육도 중단하여 100년이 지나면 개선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런 수준까지 서로의 국민 감정이 악화되어 이제 정치인이 동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자각하라. 내친 김에 한국이 잃어버린 것을 생각해봐라. 이상입니다.